네, 논문 세미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지난번에 랩 세미나 때 말씀드린 대로 이 클라우드의 버추얼 머신 워크로드를 멀티 호라이즌으로 예측하는 연구를 하려고 하고, 이것과 관련된 두 가지 논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은 제가 타겟 논문으로 보고 있는 건데, 이 반도체 팹 내에 물류 자동화 시스템에서 그 처리량을 딥러닝 베이스로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하는 내용입니다. 이 논문은 작년 11월에 작년 11월에 얼리 억셉이 돼서 어, 제가 좀 참 아이디어가 괜찮다고 생각이 돼서 아이디어를 착안하게 됐고, 이 IEEE 트랜잭션 온 세미컨덕터는 저희 사내에서도 우수 저널로 되어 있고, 이게 얼리 억셉이 된 논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논문을 보면서 어느 정도로 작성을 해야 이 얼리 억셉이 되는지 좀 가늠할 수 있는 좀 좋은 논문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논문은 제가 이제 하려고 하는 버추얼 머신의 워크로드를 예측하는 것과 유사한 항목을 예측하는 이전 논문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제 앙상블 러닝을 활용해서 버추얼 머신의 또 워크로드를 예측하는 내용입니다. 여기 이제 뉴로 컴퓨팅이라는 저널 또한 사내에서 우수 저널로 되어 있어서 참고할 만한 논문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 논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첫 번째 논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팹 내에서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처리량을 예측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을 알려면 먼저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이 뭔지부터 좀 알아야겠죠. 이 물류 자동화 시스템은 이 오토메이티드 머테리얼 핸들링 시스템이라고 AMHS라고 불립니다. 이렇게 저희가 이제 반도체 팹 내에 들어가 보면 천장에 이렇게 뭘 들고 계속 나르는 기계들이 있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뭘 들고 계속 나르는 게 있죠. 이거를 이제 OHT, 오버헤드 호이스트 트랜스포트라고 하는데, 이 웨이퍼를 들고 수많은 공정 사이를 스스로 이동하는 장치를 말합니다. 이렇게 물류 자동화가 진행이 되면서 사람이 직접 웨이퍼를 들고 나르는 일은 거의 사라졌죠. 그리고 이를 통해서 이 반도체 생산 프로세스 중에서 웨이퍼를 이제 적재적소에 반송할 수 있는 이 최적의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이 물류 반송 시스템 처리량이라는 것을 이 그림에서처럼 반송 시스템 Q에 해당하는 작업의 수, 그러니까 이 현재 반송을 수행하고 있는 작업량으로 정의합니다. 그런데 이 AMHS는 이 생산 라인 내에 한정된 물류 장비를 사용해서 이 자동 반송을 수행하기 때문에 이 적정한 작업량을 유지를 하면서 시스템을 운영하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위한 이 예측은 이 선제적인 조치를 함으로써 이 생산 라인 운영을 최적화할 수 있고, 이는 곧 영업이익 증가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이 관련 문헌 리뷰한 것을 보면 이 AMHS 관련해서 예측을 한 사례들이 나옵니다. 거기에는 이제 먼저 단일 시점으로 예측한 사례들이 나오는데, 후속 공정이 진행될 설비를 예측을 해서 이 최적의 저장소에 밉을 할당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OHT 레일 네트워크에서 다음 시점 통행 정보를 예측을 해서 스케줄링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제 웨이퍼 이동 시간을 단축시키고 설비 유효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이 다중 시점 예측에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리고 다중 시점을 예측한 사례에는 미래 다중 시점에서 각 섹션별로 운반 시간을 예측함으로써 이 OHT 제어기의 라우팅을 최적화하는 것이 있고, 이 다중 시점 예측을 수행하는 이 모듈을 활용해서 이상 탐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통해서 이제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고 레이블이 없어도 이상 탐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이 사례들은 시뮬레이션 환경을 활용했고, 그리고 데이터에서 마스킹해서 일부만 사용했기 때문에 원인 파악이 불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예측에 있어서 딥러닝 베이스로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한다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제가 지난번 랩 세미나 때 동일한 내용을 말씀드린 내용이라 이 내용은 좀 간략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이 논문에서 제안하는 전체적인 구조에 대한 개요입니다. 먼저 데이터를 취합하고 이 시스템의 특징 지표를 추출한 다음에 이상 탐지로 이상치를 보관합니다. 그리고 딥러닝 기반으로 미래 다중 시점을 예측하게 되는데요. 먼저 이 데이터를 수집하고 전처리하는 과정을 보면 이 MES 시스템과 AMHS 시스템 간의 실시간 메시지 주고받는 것에서 이 메시지를 파싱해서 정보를 누적으로 적재합니다. 그리고 AMHS 제어기 로그 파일에서도 이 주기적으로 이 상태 이력 정보를 적재를 하게 됩니다. 이 적재된 데이터로부터 시스템 처리량에 영향을 주는 시스템 과거 이력을 시간 단위 평균값으로 집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외에 사전에 알 수 있는 정보인 계획된 작업 일정이라든지 휴일 정보, 시프트 타임 등의 이제 변수를 추가로 활용해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학습에 사용할 데이터를 정제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이 AMHS 처리량에도 이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서 간헐적인 이상 패턴이 발생합니다. 이러한 이상 패턴은 성능 저하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아이솔레이션 포레스트라는 비지도 이상 탐지 모델을 활용을 해서 이상치를 탐지를 하고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으로 이상치를 보관합니다. 이 논문 안에 보면 이 리니어 인터폴레이션 말고 니얼리스트 인터폴레이션이나 스플라인 인터폴레이션으로 했을 때도 성능 향상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습과 예측은 네 가지 모델 LSTM, DBAR, NBITS, TFT를 각각 학습을 해서 전일 데이터 기준으로 높은 예측 성능을 갖는 세 가지 모델을 선택해서 앙상블을 수행합니다. 그로 인해서 예측 성능을 조금 더 향상시키게 되고요. 그리고 앙상블을 하지 않고 TFT와 같이 이제 해석 가능한 예측 모델을 단독으로 사용해서 예측 결과에 대한 분석 목적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측을 하는 방법을 보면 이 논문에서는 이제 멀티 호라이즌 포캐스팅을 함에 있어서 이터레이티브 메소드 2개, LSTM, DBAR과 다이렉티드 메소드, NBITS와 TFT를 선정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LSTM은 인코더와 디코더 형태의 LSTM 레이어를 갖는 모델을 사용했고, 그리고 DBAR은 인코더는 T-2 시점의 시스템 처리량, 그리고 T-1 시점의 전체 시점에서 알 수 있는 변수를 입력값으로 다음 시점을 예측하고, 이 디코더는 티처 포싱 방법으로 실제 값을 입력값으로 학습하게 됩니다. 그리고 nbits는 백워드와 포워드의 레지듀얼 링크와 FC 스택 레이어 구조의 다이렉티드 메소드인데 이전 스택에서 입력값과 백캐스트 결과를 뺀 값으로 블록을 연결하고 그리고 포캐스트 결과는 모두 합산하는 형태를 가집니다. 그리고 TFT는 이 게이팅 메커니즘을 통해서 이 모델의 깊이와 복잡도를 조정하고 디코더와 연결된 덴스 레이어를 통해서 퀀타일 포캐스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피처 셀렉션 모듈을 통해서 영향도 파악이 가능하고 마스크드 멀티 헤드 어텐션 모듈로 템포럴 정보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는 실제 반도체 생산 시스템 데이터로 13개의 시스템 상태 이력 변수와 휴일이나 작업 일정 계획 등과 같은 이 디스크리트 베리어블도 4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시간 단위 데이터로 11개월치를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학습 데이터셋 길이는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롤링을 하는 타임 시리즈 크로스 밸리데이션 방식을 사용을 했습니다. 포캐스팅 결과를 보면 고전적인 통계 모델과 딥러닝 모델을 비교하면서 성능을 측정을 했는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딥러닝 기반의 예측 모델이 이 고전적인 통계 모델 대비해서 높은 성능을 갖는 것을 볼 수 있고
이 딥러닝 모델에서도 이 적절하게 결합을 해서 사용하는 앙상블을 수행했을 때 가장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프레딕션 랭스에 따라서 이 성능 차이가 어떻게 나는지를 보여주는 로버스트니스 평가입니다. 이 그림에서처럼 이 프레딕션 랭스 변화에 따라서 아까 그 성능 비교한 것 중에 고전적인 통계 모델 중에 가장 성능이 좋았던 VAR과 비교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포캐스팅 방법론은 프레딕션 랭스가 길어지면 오차가 점점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 제한하는 방법은 이 예측 길이에 대해서 MSE로 보면은 점점 좀 낮아지는 모습도 보이고 이 강건한 성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어블레이션 스터디로 애너멀리 인터폴레이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이상치 보관을 했을 때와 하지 않았을 때의 이제 성능 변화를 확인한 건데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 TFT가 이제 보관을 하기 전이 조금 더 좋긴 하지만 이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어, 이상치 보관을 진행했을 때 조금 더 성능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석 측면에서는 이 해석력이 있는 모델인 TFT로 확인을 하게 되는데 어텐션 밸류와 변수 중요도를 추출한 결과입니다. 이 어텐션 밸류가 높은 시점은 이 모델이 다음 시점을 예측하기 위해 집중해서 본 구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보면 이 어텐션 밸류가 높은 지점에 실제로 어떤 이벤트들이 있었는지 도메인 전문가와 직접 이벤트를 확인한 내역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텐션 밸류가 높은 지점에 실제로 이벤트가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력을 가진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예측을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본 변수 중요도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논문입니다. 이 클라우드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리소스 요청에는 어플리케이션 작업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가상 서버의 수와 가상 서버에 할당된 CPU 코어, 메모리, 대역폭 등의 리소스 양이 포함됩니다. 근데 이러한 리소스 요구 사항이 자주 변경되다 보면 이 서버 간의 이동 횟수가 증가해서 리소스 부족이나 과잉 할당되는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높은 전력 소비와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 워크로드 사전 예측은 이 변동성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복잡하고 어려운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예측 방법으로는 이 현재 정보와 과거 작업 부하의 평균을 기반으로 워크로드를 예측하는 항상성 접근법 그리고 최근 데이터의 변화를 기반으로 기록을 분석하고 미래 워크로드를 예측하는 이력 기반 방법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이 워크로드 예측 모드를 포함하는 대표적인 클라우드 시스템은 데이터 센터의 실시간 상태 모니터와 이 포캐스터로부터 입력을 받아서 이 기반으로 리소스 스케일링 모듈이 효율적으로 스케일링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얘기하는 모델의 전체 워크플로우를 보면 먼저 시간 단위로 리소스 수요를 집계합니다. 그 후에 정기화를 진행하고 이전 워크로드 인스턴트 수를 추정한 다음에 이것을 이제 익스퍼트 러닝이라는 것에 제공을 해서 이 예측 모델의 최종 결과를 계산하기 위해서 가중치를 부여합니다. 여기서 제시하는 이제 예측 프레임워크는 인풋 레이어, 히든 레이어, 아웃풋 레이어에 각각 NPQ개의 뉴런으로 구성된 K개의 다층 신경망을 사용합니다. 여기서 이제 익스퍼츠라고 하는 것은 히든 레이어 가중치를 무작위로 선택을 하고 이 출력계층 가중치를 분석적으로 계산하는 익스트림 러닝 머신이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이 ELM은 출력값을 행렬의 곱으로 표현해서 최소값을 찾아서 이 최적의 웨이트 벡터를 얻는 것으로 백프로파게이션 과정 없이 적합한 값을 빠르게 찾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익스퍼트의 구조를 선택하는 부분에서는 이 아웃풋은 고정된 수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인풋과 히든 레이어 수만 최적화를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가중치를 할당하는 스키마에서는 이 예측 프레임워크의 이 익스퍼츠는 해당 예측을 생성하고 그리고 각각의 예측값에 가중치를 부여해서 최종 예측값을 계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모집단 기반 메타 휴리스틱 알고리즘은 이 다양한 익스퍼츠와 관련된 가중치를 최적화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단일 솔루션이 과거 경험에서 학습해서 검색 공간을 탐색하는 그레디언트 기반 방법과는 달리 이 모집단 기반 접근 방식은 여러 후보 솔루션이 검색 공간을 동시에 탐색하게 됩니다. 이 논문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블랙홀 최적화 알고리즘이라는 것인데 이거는 학습 과정에서 매개 변수를 포함하지 않고 검색 공간에서 최적의 솔루션에 근사하기 위해서 여러 번 반복하는 모집단 기반 방법입니다. 성능 비교한 결과를 보면 아까 익스퍼트 구조 선택에서 히든 레이어를 최적화한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히든 뉴런 선택 전략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 히든 뉴런 개수를 픽스를 해서 진행을 하는 게 있고 그리고 랜덤하게 선택해서 진행을 하는 것이 있고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ELM 개수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이 히든 레이어의 히든 뉴런 개수를 점점 선형적으로 증가시키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 표에서 보면 ELM이 40개까지는 이 랜덤으로 하는 방식이 좋은 성능을 보이고 그 이후로는 이 선형 방법이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모델들과 비교한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아리마나, SVR 그리고 딥러닝 모델과 이제 성능 비교를 했고 제안한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서 좋은 성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